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아들맘입니다. 사실 저는 30대 후반이 다 되어 노산으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있는 집 부부들이 부럽더라고요. 30대 초중반만 해도 남편과 둘이서 지내는 것도 꽤 괜찮았거든요. 자주 투닥거리며 싸우긴 했지만 둘 다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거의 볼 일이 없었고 주말에 한 번씩 같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집에서 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혼 초에 낭만이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가 일상이 되자 남편과 제 사이에 끈끈함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둘 중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쉽게 끊어질 관계처럼 느껴져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 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 있는 부부들이 보였어요. 그러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는 게 좋다고 했잖아. 물론 아이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여유 있어서 뭐해? 어차피 돈 많이 벌어봐야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지도 못하는데 물려줄 자식이라도 있어야지. 그래, 나도 남편이랑은 오히려 애 낳고 사이 더 좋아졌다니까. 애 낳기 전에는 남편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나니까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너도 그 기분을 꼭 느껴보면 좋겠어. 사실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아이 낳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그게 그렇게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애가 태어나고 100일 동안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해 피폐해지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출산 후 몸이 많이 망가져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아이를 낳는 걸 추천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재미나 보람이 하나 둘씩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시선이 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죠. 여보, 혹시 이제라도 아이 가져볼 생각이 있어? 아이? 갑자기 왜? 당신 절대 생각 없다고 했잖아. 그땐 그랬는데 더 늦기 전에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무 좋지. 나는 원래 갖고 싶어 했잖아. 당신이 싫다고 해서 못 가진 거지. 아기 생기면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이제 그걸로 잔소리 안 들어도 돼서 좋은데? 남편은 제가 뒤늦게라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좋은지 그날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저희 집에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셨거든요. 미운 털 단단히 박힐 걸 알면서도 제 스스로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한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억지로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낳을 거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한다. 나이 다 들고 나서 낳으면 체력 때문에 후회한다. 그런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그 어떤 후회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릴 때 낳았다면 남의 말만 듣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 것에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는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낀 후에 진정으로 아이를 원할 때 낳은 지금은 아무리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해도 그 어떤 후회도 그 누구도 원망할 것 없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는 조금 딸릴지 몰라도 정신적인 여유가 더 생긴 후라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아무튼 저희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른들께 전하자 친정과 시댁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우, 우리야 손주 생기면 좋다지만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와서 아이 낳으면 몸이 많이 상하지 않겠니? 검사해야 할 것도 더 많아진다던데 우리 때문에 그런 거면 관둬라. 우린 손자 안 봐도 괜찮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보니 아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몸 관리 잘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누구보다 손주를 원하셨던 부모님이기에 기뻐하실 줄 알았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제 나이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왕 결심했을 때 아이를 갖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아이를 가질 기회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내린 판단이었기 때문에 쉽게 뒤엎을 생각은 없었어요.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몸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반면 시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어요. 아우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우리도 생각을 해줘야지 않겠니? 가뜩이나 외아들밖에 없는데 너희가 아이를 안 낳아버리면 우리는 영영 손주 얻을 기회도 없이 쓸쓸하게 지내야 하는데 고맙다. 너희 나이엔 이쁜 손주 낳아주는 게 최고의 효도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낳아라. 아흐 그게 뭐 제 맘대로 되나요? 요즘은 딸이 더 좋다고 하던데 아들이건 딸이건 저는 상관없어요. 제 자식인데 다 이쁘겠죠. 그래도 네가 뭐 둘 낳을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아들이 낫지. 딸이 좋다고 하는 건 다 딸 가진 부모들이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는 말이고 정작 그런 부모 중에 자기 딸 애지중지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다 종처럼 부려먹고 나서 딸 좋다고 하는 거야. 시부모님께서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많이 기쁘셨는지 도가 지나친 말씀을 나누면서 깔깔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티는 못 냈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시댁과는 정말 대면대면한 사이였거든요. 분명 결혼 전부터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결혼했음에도 결혼 후 시댁의 출산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 무조건 찬성이라며 귀빈대하듯 대접해 주셨어요. 보통 부모님 세대에서 출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겠다 싶어서 비출산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저 괜찮다고 편한 대로 하려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2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 누구네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예쁘더라. 친구분이 손주를 자랑하는데 너무 부럽더라 등등.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불편했는데 사전에 다 합의를 한 부분이니 그저 아쉬운 마음에 하시는 소리일 거라 생각하고 애써 못 들은 척 넘겼어요. 하지만 3년 차쯤 되니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때 괜히 남편과도 많이 다퉜던 것 같네요. 남편도 합의한 부분이니 남편이 시부모님을 좀 막아주길 원했는데 늘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시부모님을 이해해달라고만 하니 저도 뚜껑이 열렸죠. 나중에야 남편 역시 사실은 아이를 낳는 쪽으로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본인도 내심 원하고 있었으니 적극적으로 시부모님을 말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맨날 마치 충격에 빠져 남편과 이혼까지 고려했었어요. 하지만 제 태도가 많이 차가워진 걸 느낀 남편이 빨리 눈치채고 사과를 해서 일단락됐죠. 제가 먼저 꺼내기 전엔 앞으로 출산 이야기는 다신 꺼내지 않겠다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남편의 시댁에도 제대로 입단속을 시킨 모양인지 그 뒤로는 시부모님께서도 제게 아이 가지고 눈치 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꼭 눈치를 말로만 줄 수 있는 건 아닌지라 시부모님은 제가 이대로 나이 먹어가는 게 영 불안하셨는지 한 번씩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아이에 대한 압박을 주셨고 그런 날은 저도 모르게 싸늘하게 반응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그랬던 제가 아이 생각이 생겼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죠. 벌써부터 아이 성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얻는 말들이 피곤하게 들리기는 해도 예전과 비교하면 급격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다행히 아이를 갖겠다고 마음먹은 후로 생각보다 빨리 임신이 됐거든요. 친정에서도 혹여나 제가 몸에 무리가 갈까 이런저런 영양제와 먹을 것들을 보내주셨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정성이 만만치 않으셨어요. 임신 초기에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애 떨어진다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의 반찬안에다 냉장고 안에 넣어주고 가실 정도로 지극정성이셨죠.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튼튼한 아들이라 낳거라. 잘생긴 손주 볼 생각만 하면 이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어머님께서 제게 쏟아주시는 정성이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태령이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아이 성별을 확인하기로 한 전날에는 부담감에 체에서 속을 다 개원했을 정도였어요. 혹시나 아들이 아니라면 예전에 불편한 관계로 돌아가야 하나 싶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꽤나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참 예뻤을 텐데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해서인지 시댁과 관계가 피곤해질 바엔 차라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검진 전 작게 기도까지 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이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결과는 아들이었어요. 아, 잘생긴 왕자님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갖고 싶으셨나 봐요. 요즘 분들은 따님도 많이 원하시던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받아치시는데 그제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나는 딸도 좋았는데 단순히 시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들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아들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편하기는 했어요. 세상에 아들이니? 아, 다행이다.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3대 독자를 만들었구나. 시부모님의 부담스러운 애정 공세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이가 서먹했단 예전보단 낫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매일 들으면 질리듯이 시댁과의 교류가 잦아지니 좋기보다는 힘든 날이 더 많아졌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는 만큼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 쉬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청통방역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라, 우리가 너희 집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네가 앞으로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손주도 좀 자주 보고 살려면 우리가 너희 집 근처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어차피 요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동네 가는데 그럴 바엔 아예 가는 게 낫지 않니?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 왔다 갔다 하기 힘드셨으면 차라리 저희한테 오라고 하시면 되죠. 무리해서 이사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동네도 익숙지 않으실 텐데. 이미 집 계약 다 하고 날짜도 정했다. 친정도 먼데 스택이라도 붙어 있어야지. 아직 애 안 낳아서 그렇지 애 낳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닫게 될 거야. 근처에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니? 막무가내로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다는 시부모님을 보니 착잡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충분히 피곤했는데 이제 아예 같은 동네에 살며 교류할 생각을 하니 생각만으로도 지쳤어요. 본격적으로 시부모님이 이사하고 2달쯤 됐을 때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더니 하혈을 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하혈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더군요. 유산되셨습니다. 단 한마디였는데 어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던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조심한다고 스스로 약간 답답하다 싶을 만큼 조심하며 다녔고 몸에 좋다는 온갖 탕약이나 영양제, 음식들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었는데 유산이라니. 아이 성별도 알고 심장 소리까지 들으며 좋아했던 지난 날들이 다 물거품 같았어요. 제 입으로는 집안에 소식조차 못 전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신중하고자 안정기 이후에 이야기했는데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에게 원인을 물어보니 정확한 사유보다는 컨디션 저하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그 단어를 듣자마자 최근 이사 온 시댁이 떠오르더군요. 저 좋으라고 이사 오신 거라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도 좋은 의도로 이사 오신 건데 시댁 탓만 하기 좀 그래서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어요. 남편이 저 대신 유산 소식을 주변에 전해줬고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인지 시댁에서 그 일로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시댁도 친정 식구들도 마주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어서 한참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지냈어요. 제 소식을 알면 괜찮냐고 안부부터 묻는 말에 괜찮다고 대답할 자신조차 없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스스로 관리를 못해서 얼굴 누차 모르는 예쁜 아가를 떠나보냈다고만 생각해서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상에서 괜찮다가도 그 일만 떠오르면 눈물이 툭툭 솟아올랐거든요. 6개월쯤을 그렇게 반쯤 정신 나간 채 아무도 안 만나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추석이 되어 시댁에 가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스럽기도 하고 괜찮은 모습 보여드려야 안심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씩씩한 척 밝게 웃으며 대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 시부모님이 내심 안심하는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니지? 우리 때는 말이야, 유산 되게 흔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아들이었던 게 너무 아깝기는 하지만 뭐 어쩌겠니? 임신이야 또 하면 되는 거고.
한번 해봤으니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나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바로 임신 준비해. 어머님, 저희 당분간은 임신 준비 안 하려고요. 한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지쳐서요. 얘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때 모르면 40 되는 애가 시간이 어딨다고. 바로 준비해야 돼. 네, 저도 아는데요. 안 좋은 일 한 번 겪고 나니 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좀 자신이 없어요. 마음 회복되면 천천히 준비해 볼게요. 그래 엄마, 이 사람 아직 완전히 나아진 거 아니야. 좀 내버려 두세요. 아우 힘든 건 알겠지만 정말 그럴 시간이 없대도. 지금 힘든 건 애가지만 싹 낫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나중에 임신 안 되면 그게 더 힘들고 우울할 텐데. 그땐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이사까지 온 우리 생각은 안 해? 한참 예민할 때라 그런지는 몰라도 마지막 말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만 생각하면 속에 천불이 나는데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는 이사 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 탓하지 마세요. 뭐야? 저는 어머님 아버님 가까이 사시는 거 솔직히 편치 않아요. 아무리 잘해주시려고 오셨다고 해도 생활 반경이 이렇게 겹치면 어쩔 수 없이 더 눈치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야, 우리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러니? 참나, 이 녀석이 하도 난리를 쳐서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예쁜 손주 날려먹은 것도 화가 나는데 말 한마디 안 했구만. 네가 눈칫밥을 제대로 먹어봐야 그런 소리를 안 하지? 우냐우냐 했더니 네가 정말 상전인 줄 알아?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몸도 마음도 다친 사람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폭언에 남편이 허들짝 놀라서 중재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울하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날려먹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제가 몸 관리 하나 똑바로 못해서 귀한 3대 독자 날려먹어서 참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네요. 그런데 저는 뭐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아이 잃고 죽도록 힘들었다고요. 그러게, 참을 때 그렇게 나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만 다 늙어서 나으려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누가 너 보고 다 늙어서 나으래? 이 나이에 애가 지면 이럴 거 몰랐냐고. 애간수 잘하라고 옆 동네까지 와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래놓고는 어따 성질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귀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화는 너무 나는데 그 와중에 더 상처받았던 이유는 딱히 틀린 말도 없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에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 없는 인생을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봤기 때문에 그만큼 미련이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있었어요.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얼떨결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고요. 등 떠밀리듯 하더라도 남들이 아이를 빨리 낳는 이유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구나 하고요. 아무튼 그날 어머님과의 싸움으로 저는 한층 더 우울해졌어요. 남편은 당분간 제가 정말 괜찮아질 때까지는 시댁가 보지 않는 걸 제안했고 그렇게 시댁과는 연을 끊다시피 한참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집이 코앞인데도 외국에 나가 사는 것처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지낸 지 1년쯤 되어가던 어느 날 저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하는 임신은 첫 번째 했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크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잘못하면 이 아이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임신을 했어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다니던 첫 임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혹여나 자그마한 충격에도 아이가 따라질까 걱정이 들어 하는 일도 줄이고 재택근무만 했네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일 욕심 많았던 저지만 그 일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뱃속의 아이를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몸을 조심하고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는 날, 두 번째 찾아온 아이는 공주님이더군요. 첫 아이와 성별이 다르다고 하니 그건 그것대로 기분이 묘하더군요. 시댁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들이라고 너무 기뻐하셔서 저도 제가 아이의 성별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라고 하니 내심 설레더군요. 아마도 스스로는 딸을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딸을 가져보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아무튼 제가 기뻤던 것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왠지 시댁에 말하기가 좀 두렵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으니 시댁에 전달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라고 했던 때와는 달리 시부모님께서 반응은 냉담하더군요. 그러게 아들일 때 몸조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아들을 한 번에 낳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아, 나이도 많은데 딸 낳아서 뭐 어렵고 그러니? 딸은 낳아봤자 다 휴가 외인되어서 남처럼 사는데 아들 낳을 기회가 있었을 때 잡았어야 하는데 이거 원.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에 혀를 차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저도 불같은 성격이라 그런 반응에 화가 났겠지만 그쯤 되니 별로 화도 안 나더군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식상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시댁에 사는 손주가 딸이라고 하니 정말로 급격히 관심이 식어버리더라고요. 첫 임신을 했을 때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챙겨주시던 것이 두 번째 임신 때는 전혀 없었어요. 아이 성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더라고요. 가끔 돌이켜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참나, 엄님 아버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언제는 애 돌봐주시겠다고 짐 바리바리 싸고 옆 동네로 이사 오시더니 막상 딸 임신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르쇠 남처럼 지내실 수가 있으셔? 딸 가진 게 죄도 아니고 손주면 다 예뻐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내버려둬.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손자를 원하셨는지 당신도 알잖아. 애 성별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 그때 당신이 쳐다 나왔으면 우리 집안 3대 독자가 되는 거였으니까 속상해하실만 하지. 그냥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아니, 3대 독자 나오면 뭐 가문의 영광이야. 아니면 나라에서 뭐라도 해줘? 막상 아들 가졌을 때는 그렇게 부담을 줘서 결국 하혈하게 만드시더니 딸 가지니까 바로 옆 동네 사시면서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난 참 웃겨. 진짜 이건 아니지. 뭐? 당신도 말이 참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부담을 줘서 하혈했다고? 그건 진짜 아니지. 잘해줄 땐 잘해줘서 부모님 탓하고 관심 없으니까 또 관심 없다고 욕해? 아니, 욕한 게 아니라 난 그냥 너무 반응이 다르니까 서운해서 그렇지.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예전처럼 우리 엄마가 당신 성 좀 모시듯이 해야 당신 성에 차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얘기가 왜 그렇게 돼? 난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차라리 신경 안 써주시는 게 나도 마음 편해. 그럼 잘 됐네. 뭐가 문제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게 참.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남편은 저랑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털어놓았는데 완전한 부모님 편이더군요.
언제는 성별 상관없이 자식이면 다 이쁠 것 같다더니 남편은 내심 두 번째 임신에는 딸이라고 하니 실망을 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댁을 옹호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기야 괜찮아. 엄마가 우리 딸 제일 사랑해. 엄마가 많이 예뻐해 줄게. 이런 일로 기분이 상할 때마다 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마저 기분이 상할까봐 괜히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어줬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에 과도한 관심을 받지 않아서 그 시기가 좀 편안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상 필요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딱히 시댁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무사히 출산을 했고 정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과 저의 예쁜 점을 다 빼다 받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제 딸이니 그렇기도 했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다들 아이를 볼 때마다 감탄하셨거든요. 신생아가 이렇게 예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예쁜 따님이네요. 저도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렇게 이목구비가 예쁜 신생아는 처음 봐요. 나중에 연예인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요. 감사합니다. 딸이라고 내심 실망했던 남편도 주변의 반응에 덩달아 딸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긴 남들이 봐도 그렇게 칭찬할 정도이니 부모인 저희 눈엔 얼마나 더 예뻐 보였겠어요. 딸이라고 제가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부모님도 막상 제가 아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손녀 얼굴을 처음 확인하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을 정도였어요. 아니, 이 천사 같은 애는 누구야? 정말 얘가 우리 손녀니? 세상에나 어쩜 이리 이쁠꼬. 그러게요. 살면서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보네. 이리 와,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빨가졌다고 대역죄인 취급하듯 절 보던 눈빛에서 생기조차 없었던 시부모님이 아이의 미소에 한 방에 녹아내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별로라고 하시더니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라 귀여운 손자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막상 아이를 보니 너무 예뻤는지 저희 딸에 대한 시부모님의 관심도는 다시 높아졌어요. 그게 처음에는 꽤나 통쾌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차라리 시댁의 애정도 관심도 안 받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이에게 마음을 열면서 겨우 벗어났던 스트레스에 다시 내던져준 느낌이더라고요. 집이 가까워진 게 그제서야 실감이 났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어머님께서는 저 혼자 있는 평일 낮에 연락도 예고도 없이 방문하셔서 초인종을 누르시는 바람에 겨우 재워놨던 아기가 깨서 울어제끼기 시작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어머님, 아이가 자꾸 깨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한 번 깨면 잠을 잘 안 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렇기는 하겠다. 다음부터는 꼭 연락할게. 웬일로 부탁을 잘 들어주시나 싶더니 어머님은 이제 전화로 통보를 하셨어요. 제가 부탁한 건 오시기 전에 연락을 달라는 거였는데 집 대문 앞에 와서 초인종 대신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는 안 깼지만 아이가 잘 때 쪽잠이라도 같이 자둬야 하는 제가 깨더라고요. 가뜩이나 잠없는 아이 때문에 저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쪽잠마저 방해받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제 말씀은 방문 전에 언제 몇 시에 오실 건지 미리 말씀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연락 달라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동네가 이렇게 가까운데 당연히 편하게 오가면서 사는 거지.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며느리한테 허락받아야 올 수 있다는 거야?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잠도 계속 부족해서 피곤하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지내겠어서 차라리 한판 싸우고 대면 해서라도 못 오시게 해야겠다. 엄청난 각오로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은 발끈하시긴커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더군요. 아유 그래. 나도 다 애 키워봐서 알지 알아. 근데 그렇다고 엎어지면 쿠더울거리를 매번 예약하고 올 순 없지 않니? 생각나면 보러 오고 하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각박하게 구는 것도 좀 아니다. 너도 집에 애하고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어머님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귀는 다 알아들으셨으면서 본인 편하신 대로 하기 위해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대판 싸워서 시댁을 제한하는 방법밖에는요. 알겠어. 알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라고 해. 당신 집에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다야. 어차피 어머님 오시는 거 아무 도움 안 되고 힘들기만 해. 주에 한 번도 내가 양보한 거야. 이대로 살다간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아서 남편과 헤어질 각오로 싸운 뒤 남편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에게 말을 더 거셨기 때문에 그나마 덜 피곤했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설득한 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매주 주말에 한 번씩만 집에 방문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일에 아이와 저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잘 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자고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헐레벌떡 집을 정리하거나 어머님을 대접하고 어머님 기분을 일일이 신경 쓰면서 말벗이 되어드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저 혼자 그 힘들다는 신생아 육아와 쌕살이를 함께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좀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그 편안함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지옥 같았던 100일이 지나고 정말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조금씩 통잠 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도 조금은 얼굴에 혈색이 돌더라고요. 그동안은 피곤함에 찌들어 아이 보기 바빴기에 놓치고 살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육아를 하면서 제 삶을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매일 집에만 얽매여 있으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주말에 번갈아 가며 하루씩 자기를 위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야 육아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고 부부 사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집에 아이가 있는데 배우자를 두고 나가버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외출을 하더라도 저는 3-4시간 혼자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읽다 오거나 미술관에 가서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고 오는 게 전부였어요. 비록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일 뿐이지만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 비하면 하루를 통으로 친구들과 놀러 다녀오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에 보는 게 남편보다 익숙하기도 하고 남편은 직장 일을 병행하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더 크겠다 싶어서 저보다 더 긴 자유시간을 쓰는 것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어쨌든 아이가 신경 쓰여서 일찍 돌아오는 것도 제 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그런 행보가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안해뒀던 시부모님의 방문 때문이었어요. 원래 시부모님은 남편이 쉬는 날 집으로 방문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운 좋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라 시댁에 다녀간 건 남편이 말해줘야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좀 늦었지? 미안. 오랜만에 애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안 힘들었어? 괜찮아. 오늘 엄마 오셔서 애 좀 봐줘서 낮잠도 많이 잤어. 아, 어머님 오셨었어? 다행이네. 어쩐지 얼굴이 좀 개운해 보인다 싶더라.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주에 한 번으로 제안해준 방문일을 제가 쉬는 날로 정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굳이 시댁 볼 필요 없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께서 아주 이른 아침 시간부터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넌 참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네? 아, 몇 번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주말마다 남편한테 애 맡겨놓고 놀러 나간다길래 대체 얼마나 놀러 다니나 싶어서 와봤다. 주말 내내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 뭐하고 쉬는데? 오늘은 그냥 혼자 나가서 쉬다 올 예정이에요. 혼자서? 혼자 어딜 나가? 카페 나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려고요. 뭐? 애 엄마가 무슨 혼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와. 그럴 거면 다 같이 가자꾸나. 애 엄마가 애를 두고 어딜 다니니? 두고 다니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못 다니는 게 정상이지. 어머님, 오늘은 제가 쉬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누가 뭐래? 너 보고 일을 하랬니? 카페 간다며? 다 같이 가자니까? 그날부터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제 쉬는 시간을 방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제가 쉬는 날에만 아침 일찍부터 집에 오셔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간섭하셨어요. 어머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너 쉬는 날이라길래 같이 놀자는데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한 거냐? 애초에 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해서 말도 잘 듣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니? 네가 그렇게 조금 오라고 하는 바람에 예쁜 손녀가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며느리 눈칫밥 먹으면 딱딱 정해진 날에만 오는데 당연한 거였지만 역시나 어머님은 말이 통하지 않으셨어요.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면서 시댁과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이게 뭐야. 나도 딱 하루 쉬는 날 있는 건데 그날까지 이렇게 방해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당신 쉬는 날 온전히 쉬잖아. 나 쉬 좀 쉬자. 아니, 손녀가 예뻐서 오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말려. 당신도 좀 그러라니 좀 해. 엄마가 당신 예뻐서 오려는 거겠어? 첫 손녀인데 얼마나 예쁘니 저러시겠어. 당신이 좀 참아. 평소 본인 쉬는 날 급한 일이 생겨 전화만 몇 통 연달아 해도 방해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던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일로 다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어요. 너 그거 네가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에 시달려서 그런 거다? 잘 생각해봐. 의무감? 그래. 시댁은 너 입장 하나도 존중 안 하는데 너 혼자 신경 쓰고 있잖아. 친구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이 온다고 하면 항상 긴장하고 급하게 집을 치우고
어머님 아버님께 뭐라도 대접하려 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는 강박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시부모님 오셔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집안일도 내버려둬. 원래 남편이랑 그러기로 합의한 날이라며. 네가 네 시간 즐기는 건데 뭐라고 하면 남편이랑 싸워야지. 그러네. 왜 난 그래 볼 생각을 못했을까? 남편한테 아무리 시부모님을 말려달라고 해도 바뀌는 것 하나 없는데 뭐하러 저는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며 시부모님을 대접해드렸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조언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오실 것 같으면 급하게 쌓여있던 집안일을 해결하고 간식거리를 내오던 예전의 저는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역시나 그주 주말에도 시부모님은 남편 쉬는 날엔 안 오시다가 제가 쉬는 날 방문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이 오실 걸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집 청소며 설거지며 전부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고 오시자마자 집안 꼴을 보고 경악하시더라고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어머님 왜 이제 오세요? 어머님 오시면 나가려고 기다렸잖아요. 뭐야? 내가 왔는데 나가긴 어딜 가? 집은 이렇게 개판을 해놓고. 어딜 가긴요. 저 오늘 쉬는 날인 거 아시잖아요.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요. 야, 너는 내가 뻔히 올 걸 알면서 집을 왜 이래 놓니? 평소에도 이렇게 살아? 네, 아이돌 모니라 집안일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요. 뭐라고? 적어도 어른들 오는 거 알았으면 미리 치워뒀었어야지. 제가 왜요? 오늘 어차피 남편이 아이돌 보고 집안일 하는 날인데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일주일에 하루 집에 붙어있는 날인데. 전 그럼 이만 다녀올게요. 가긴 어딜 가? 우리가 왔는데 자꾸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 뭐 어머님 아버님이 멀리 사셔서 자주 못 뵙는 거면 몰라도 옆동네 사셔서 맨날 집에 놀러 오시는데 굳이 제가 제 약속 포기하고 어머님 아버님 맞이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남편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손녀 봐주면서 계시면 되잖아요. 참 나 기가 막혀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아예 봐주고 싶어서 이사 오신 건 어머님 아버님이시잖아요. 원하시던 대로 실컷 봐주세요. 저는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어서 좋네요. 얼굴에 철판 깔고 받아치니 어머님 아버님은 기가 막혀서인지 제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다 본인이 하신 말 돌려드린 거니 말 다 했죠. 솔직히 남편이 시부모님이 계실 땐 손가락도 까딱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자연히 아이를 보게 될 게 뻔했어요. 친구 말대로 시부모님이 죄 쉬는 날 오던 말던 저는 남편과 약속된 시간을 즐기다 오니 억울한 일도 없이 편했어요.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들여오면 항상 녹초가 된 시부모님께서 바통 터치하듯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저희 딸이 워낙 활기차고 기운이 좋은 아이라 연세 있으신 시부모님께서 감당하시기엔 많이 힘드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있을 땐 오셔서 아이를 구경만 하면 되니 힘든 걸 모르셔서 자주 오셨던 모양인데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을 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시부모님이 오지 않은 지 꽤 되었길래 일부러 전화도 드려봤어요. 어머님, 아이 보러 안 오세요? 안 보러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저번에 봤으면 됐지. 우리도 매주 가려고 하니 힘들구나. 집이 코앞이신데 뭐가 힘들어요. 모시러 갈까요? 저 이번 주도 나가는데 남편이랑 같이 아이 좀 봐주세요. 뭐? 우리도 다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다. 뭐 너만 일정이 있는 줄 아니? 이제 옛날처럼 자주는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정말요? 아쉽네요, 어머님.
그동안 매주 와주셔서 든든했는데. 아무튼 알겠어요. 저는 일부러 얄밉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확인사살하듯 전화를 하고 나니 더 안 오시더라고요. 옆 동네인데도 한동안 남처럼 살다가 어머님 아버님은 원래 사시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지금 시댁은 딱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만 뵙고 있네요. 그게 당연한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오면 시댁살이만 시킬 거면서 이과 도와준다는 명목은 왜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막상 제대로 아이를 봐주게 되니 반년도 채 못 버틸 거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시부모님께 차마 그러기 망설여졌는데 한번 그렇게 철판 깔고 고생을 시키니 편안해졌네요. 아이를 보러만 오는 건 당연히 쉽고 좋으셨겠죠. 보러 와서 구경만 하다 가는 것과 아이를 정말로 돌봐주는 건 천지 차이니까요. 그렇게 아이 봐주겠다고 떵떵거리시더니 도망치듯 원래 동네로 다시 가신 걸 보니 어지간히도 힘드셨나 싶으면서도 참 통쾌한 날도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떤 사이이든 적당한 거리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이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